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시각각의 정책진입니다. 이 정부가 자영업자를 위한 4대 패키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는 자영업자의 과잉 진입을 막고 또 자영업자 생애 주기별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이 밖에도 또 주차난을 완화시키는 해법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눈이 띄는 건 바로 상가 권리금 보호 방안입니다. 이제는 권리금이 법으로 보호돼서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무려 5년간 이 계약 기간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물론 첫 시행이다 보니까 이 아쉬운 부분도 많지만 적어도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울타리가 쳐진 건 맞습니다. 상가 권리금 문제, 이제 그 첫 발걸음을 뗐으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개선점들 속속 반영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상공인 시시각각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취재 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코너입니다. 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과제, 바로 역시 핵심의 상가 권리금 문제 들 수가 있죠. 이제 법무부가 어제 이 상가 권리금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상가 권리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제 개정안에 국회 통과 여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 상가에서 바로 이 권리금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 상가 임차권과 관련한 갈등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석재 기자. 네, 이석재입니다. 지난 5일 이달 초였습니다. 이 소상공인연합회가 서울시에 고속터미널 지하 상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갈등 상황들 굉장히 첨예하다고 하는데 대체 지금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까? 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1일 최근 상인들이 강제로 쫓겨날 위기에 놓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 상가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연합회가 지난 5일 서울시에 보낸 질의서는 고속터미널 상가 문제 처리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 추진 계획과 소상공인 통합 물류센터 건립 계획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예. 연합회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의 무리한 행정 처리로 인해 상인들과 충돌을 빚지 않도록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석재 기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권리금 문제 또 상가 임차 문제로 하면 건물 주인과 소상공인들의 대립 갈등 사항이 많은데 지금의 한 축은 바로 서울메트로 공기업 아닙니까? 이 공기업 네. 서울메트로하고 해당 소상공인들 간의 이 갈등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제2의 용산 참사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소상공인들은 반발하고 있는데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 상가 문제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가 점포 상인들에게 철수를 요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메트로가 지하 상가 임차권을 놓고 주식회사 센트럴시티와 상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임차 상인들에게 자진 명도를 촉구하게 되었는데요. 예. 메트로 측은 자진 명도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점포 상인들은 메트로 측이 기존의 사정 등을 고려하고 대화하기보다 법적인 절차만을 앞세우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석재 기자, 그러니까 이 공기업입니다. 일종의 서울메트로가 이 상가인들, 임차인들에게 명도 소송에서 승리했다. 그러니까 나가라 이겁니다. 이제 나가는 절차를 밟아라, 이런 건데 이렇게 공기업이 상인들에게 나가라, 어떤 속사정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의 임차권 부분입니다. 예. 문제의 발단을 찾기 위해서는 198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예. 서울 메트로는 1985년 고속터미널 지하철역을 민간 투자로 건설하면서 주식회사 센트럴시티와 주식회사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등의 지하상가를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20년 무상 사용 기간이 경과한 시점인 지난 2005년 11월 서울 메트로는 상인들과의 면담에서 차후 시설 보수 등의 난제를 언급하면서 각 관리회사들과 상의하라고 말했고 예. 상인들은 그에 따라 기존 사업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예. 그러던 중 서울 메트로가 2008년
갑자기 관리회사 및 임차 상인들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법원 입장은 서울 메트로가 어쨌든 20년간 무상 임대한 거고 기간이 끝났으니까 일단 권리는 다시 서울 메트로한테 왔고 이제 임차인들 그동안에 뭐 있었던 상가인들은 나가야 된다 이렇게 서울 메트로 쪽 손을 들어준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20년간 여기 이제 상인들이 일하면서 나름대로 영업권의 가치도 높였고 지금의 이 고속터미널 이 고터를 만들어낸 주역들 아닙니까? 이건 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편 그동안 터미널 지하상가의 여건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는데요. 그렇죠. 지하상가 상인들은 그동안 7호선과 9호선의 시설 공사와 개통 과정에서 점포 출입구가 폐쇄되는 등 영업에 큰 지장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 메트로는 시설 보수 후 입찰을 통해 임차인을 새로 선정할 계획인데요. 기존 상인들은 수억 원에 달라는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졸지에 전 재산을 날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이거 복잡한 문제입니다. 20년간이 흘렀으니까 중간중간에 또 상가 임차인들이 바뀌면서 권리금 주고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요.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에서도 바로 이런 상가 권리금 문제 때문에 제도화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번 강남 고속터미널 갈등 상황 보더라도 사안들이 건건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부디 법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현실성도 감안해서 이번 강남 고속터미널 이 상가 문제 잘 처리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석재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간편한 먹거리만 판매하던 편의점이 아예 피자 또 빵을 매장에서 직접 구워서 판매한다는 내용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이 때문에 우리 동네 빵집 소상공인들에게는 경쟁 상대가 한 명 더 늘어나게 된 셈입니다. 피해도 있다고 하고요. 특히 이 아직 이 편의점의 즉석빵 판매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소상공인들의 걱정은 날로 더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 김서중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김서중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그냥 빵을 파는 게 아닙니다. 아마 7월이었던 것 같은데 업계 최초로 이 CU, 편의점 CU에서 피자를 이제 직접 구워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협회 차원에선 이렇게 빵, 피자 직접 구워서 파는 문제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거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편의점에서 빵을 파는 것은 제조 생산 공장에서 유통을 해가지고 그것만 팔게 돼 있지, 예를 든다면 냉동을 시켜서 가져와서 해동시켜서 거기서 구워서 파는 것은 그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일단 빵이나 피자나 결국은 위생적으로 불량하다는 얘기죠. 첫 번째가. 예. 정식으로 그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받아서 거기서 굽게 돼 있거든요, 빵은. 근데 거기 오븐에 직접 빵을 구워서 판다는 것은 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피자 얘기 많이 나오는데 실은 빵도 많이 구워서 팔고 있다고 하죠? 빵도 지금 그래서 저희도 예. 그걸 이의 제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 예를 들어서 냉동시킨 빵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소형 조그마한 오븐을 넣고 거기서 해동시켜서 굽는 형태는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걸 하는지 저희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협회 차원에서도 법적 조항을 좀 검토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편의점도 좀 돌아다니면서 파악도 하고 그러십니까? 예,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식품위생법상 과자점이라고 제과점은 허가가 나 있습니다. 예. 과자점이라는 것은 빵을 구워서 거기서 판매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제과점은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유통기한이라는 건 대형 공장에서 생산 공장에서 제조를 해서 가지고 유통을 해 와서 그냥 판매만 하는 유통기한 안에. 네. 하지만 개인 제과점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과점은. 네. 실제로 개인 제과점에 가면 유통기한이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일반 소비자들이 잘 모르니까 왜 유통기한이 표시 안 돼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표시가 돼 있지 않냐 하면 거기서 구워서 거기서만 판매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구워서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게 직접 조리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조리 과정이 들어가니까 식품위생법에도 접촉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예. 아직 법률 적용은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편의점들이 빵 팔고 피자 팔고 하면서 서서히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하죠? 어떻습니까? 소상공인들의 피해는요? 정말 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과업계가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워낙 재벌빵집이요. 재벌그룹에서 모든 빵집을 다 한다. 그런데 또 이제는 편의점에서 피자도 팔고 빵도 팔고 뭐 꽃도 팔고 뭐 모든 걸 이렇게 판다고 또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과연 우리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이 할 수 있는 업종은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대기업이나 재벌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업종이 있고 예.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이 할 수 있는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세계적으로도 재벌그룹에서 빵집을 하는 데가 없고 재벌그룹에서 편의점에서 그렇게 모든 걸 다 파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대기업이나 재벌그룹은 서로 상생을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최소한의 서민들이 해야 될 소상공인이 해야 될 업종만큼은 조금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일례로 그 감나무에 보면 까치밥이라고 저 꼭대기에 까치들한테 까치밥이라고 남겨놓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서로 까치들을 위해서 새들을 위해서 겨울에 먹이를 남겨놓는 그런 지혜를 갖고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경을 하고 대접을 받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는 너무나 많은 재벌 대기업들이 우리 소상공인 업종을 다 침투하다 보니까 네. 정말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다들. 그런데요, 소비자들도 이제 빵 사 먹을 때 오히려 빵집에 가서 빵을 먹은 게 훨씬 더 맛있고 좋을 것 같은데 이 편의성 당연합니다. 때문인가요? 이렇게 그냥 편의점에서 그 빵을 이렇게 많이 사 먹거든요. 우리 회장님은 이렇게 편의점에서 빵, 피자 먹는 게 오히려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 소상공인뿐만 실제로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어떤 점 그러니까 때문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빵이라는 것은 정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냉동을 시켜서 해동을 시켜서 구우면 빵 자체가 예. 발효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맛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나고요. 예. 결국은 대량 생산해서 유통해서 거기서 굽는 형태를 취하면 이중 구조이기 때문에 이윤에도 문제가 있어서 좋은 재료를 쓰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예. 사실 개인 제과점이 고급 재료를 써서 해도 지금 돈이 남니 안 남니 해가지고 정말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편의점이나 이게 파는 그 빵들을 보면은 사실 제과점 가격보다 더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네. 그러면 실제로 내용이 굉장히 빈약해요. 저희도 가끔 가서 사 먹어 보거든요, 일부러. 네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샌드위치 같은 것도 사 먹어 보면 제과점에서 예를 들어서 3,000에 판다. 거기서 1,500에 2,000에 판다. 그러면 내용물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예. 지난번에 어느 보도에도 나와서 한번 그게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실제로 가격은 싸게 한 것 같은데 내용물이 정말로 훨씬 빈약하다. 네네. 그런 부분까지 나오는데 예. 사실은 좋은 재료를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편의점이라는 것은 편리하게 한다고 해서 편의점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또 이제 회장님 말씀 중에 이제 편의점 빵이 뭐 위생상의 문제라든가 또 내용물이 부실하다든지 이런 코멘트는 저희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편의점을 통해서라도 예, 뭐 해명이나 이런 것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어쨌든 이제 이 문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편의점들에서 이렇게 빵 팔고 피자 팔 것 같은데 네. 협회 차원에서 이거 어떻게 대처할 계획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법적인 검토를 하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편의점에서 빵을 구워서 팔 수 있는 건지를 예. 먼저 지금 법적으로 그렇죠. 검토를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예.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없는 건지를 검토를 해서 저희가 법적인 것을 찾아서 한번 해법을 찾고 예. 정식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대환제거협회 김서중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testing, I'm just suggesting you and I might not be the best thing. Exit, somehow I guessed it right. Alright, but I still want you. Don't mean to taunt you if you leave. 콩떡, 그래서 콩나물 떡볶이를 한 거가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요. 끓이면 끓일수록 이제 콩나물에서 이제 우러나는 국물 맛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 맛보다는 중간이 넘어갔을 때 이제 국물 맛이 더 좋은 게 저희 특징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떡볶이가 다른 점은 이제 소스가 이제 각기 다른 소스가 3가지가 있다는 거죠. Somewhere in it, we've been stuck now so long. Well, it's got to start from one more last try. I'ma get the ending right. You can't stop this, and I must insist that you haven't had enough. You haven't had enough. Stuck now so long. Well, it's got to start from no more last place. You better get your story straight. You can't stop this, and I must insist that you haven't had enough. 입장을 바꿔서 내가 저 자리에 앉았을 때 어떻게 하면 좋았었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가게에 오신 손님들에게도 기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Whisper, you must admit you want it. You want it. Well, I just wish we could go back one more time and begin it. Back before I lost myself somewhere in it. Been stuck now so long. Well, it's got to start from one more last try. I'ma get the ending right. You can't stop this, and I must insist that you. 네, 예전에는 씨름의 인기 상당했죠. 이 전성기 때에 비해서 물론 지금은 그 열기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명절이면 이 씨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우리 고유의 스포츠입니다. 그런데요, 이 오는 10월 한 달 동안은 전국 전통시장 곳곳에서 바로 이 씨름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 생활체육 전국씨름연합회 황경수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황경수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저 황경수입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예. 지금 연합회가 이제 생활체육 전국씨름연합회입니다. 예. 이게 어떤 조직일까요? 아, 예, 전국실험연합회는 생활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단체입니다. 네. 저희들은 그 씨름을 통해서 국민들의 건강도 증진시키고 또 씨름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을 보는 씨름에서 직접 참여해서 체험하는 씨름으로 또 다 같은 국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그 일종의 아마추어 씨름을 좀 전파한다 이렇게 취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씨름 대회를 펼치시는데 이 무대를 전통시장입니다. 어느 정도 예. 좀 연관성이 있어서 선택하신 거죠? 예, 그렇죠. 저희들은 전통실험은 재래시장 활성화의 한 네. 일환으로 네. 저희들이 이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예.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난장 씨름을 많이 즐겨 했는 선수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전통 재래시장과 저희 씨름과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취지도 좋고 성공할 것도 같은데 아마추어 씨름이 아니겠습니까? 좀 경기 방식 같은 게 다를까요? 어떻습니까? 예, 경기 방법이라든지 선수들은 저희들 상인들 전통시장에서 하는 상인들 예. 또 물건을 사러 오는 고객들 네. 그분들을 상대로 그 자리에서 직접 신청을 받습니다. 네네. 현장에서요. 예, 현장에서 받아서 여자는 여자들대로 남자는 남자분들대로 네. 해서
그 참가하는 인원이 약 한 20명 정도 내에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여자 20명, 남자 20명. 너무 네네. 많으면은 예.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저희들은 이제 약 한 20명 선에서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예. 부상도 있겠죠? 부상은 저희들이 그 보건소하고 직접 연결을 해서 예. 그 관할 보건소에서 나와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1등엔 15만 원 상품권, 뭐 2등에 10만 원권 이런 게 있는데 뭐 기타 등 또 참가의 의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일정입니다. 일정. 아마 이 방송 보시고 이제 내가 좀 씨름 잘하시는 우리 아마추어 씨름꾼들은 시장 돌아다니면서 이 다 재패하겠다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는데 일정 좀 한번 쭉 소개해 주시죠. 예, 일정은 저희들 10월 1일 서울 구로시장으로 시작해서 네. 10월 26일 경기도 양곡 5일장 씨름거지를 마칩니다. 예. 저희들 컴퓨터에 들어오면은 예. 저희들 일정하고 다 나와가 있습니다. 예. 10월 2일부터 지금 26일까지 전국을 이 다니면서 이 씨름 대회가 펼쳐집니다. 예, 많은 예.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우리 황경수 처장님이 실은 이 현대 씨름단 감독님 아니셨습니까? 그렇죠? 예, 또 예, 이만기 예. 씨, 이만기 선수, 당시 이만기 선수의 스승이기도 하시고요. 예. 우리 아마추어 씨름꾼들 여러분들에게 아주 짤막한 팁 전해주신다면은 씨름 잘하는 법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예, 저희들 씨름을 잘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예절을 아주 중히 여기고 겸손하면은 씨름은 무조건 이만기 같은 선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겸손해라. 무조건 예. 겸손해라. 겸손한 마음으로 또 우리 많은 예. 아마추어 씨름꾼 여러분 또 상인분들 이번 씨름대회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생활체육 전국씨름연합회 황경수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가 청주 지역 주요 전통시장과 복지시설에 무료 와이파이 존을 구축합니다. 사업 대상은 육거리 시장, 북부시장 등 청주 시내 전통시장 11곳과 오송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12곳 등 34곳이며 시는 구축장소 선정과 실사를 거쳐 내달부터 기초장비 설치에 착수해 연말까지 무선 접속장치 장비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무주군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을 위한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총액은 5억 원으로 현재까지 3차례 걸쳐 총 7개 업체에 1억 4천만 원이 지원됐으며 나머지 3억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지원할 예정인데요. 중소기업은 최대 2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청 민생경제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 소상공인 가맹업체에게 무료로 동영상 광고를 제작해주는 우리 가게 CF 만들기를 실시합니다. 만들어진 광고는 배달의 민족 어플리케이션 내 업소 소개 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으며 업주가 직접 온라인에 올릴 수 있도록 원본 영상도 제공할 예정인데요. 신청 대상 중 수도권 지역 100개 업소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 및 접수는 이달 5일까지 배달의 민족 사장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상공인이 대상공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은 계속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